신비의 절위와 호남 도학의 초석. 눌제 박상 선생은 16세기 초에 호남을 대표했던 문장가였고 정치인이자 관료이기도 했습니다. 눌제 선생은 인정에 기초하여 선비가 갖춰야 할 품격과 태도에 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호남의 도학적 전통이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눌제 박상 선생은 연산군 7년이던 1501년에 대가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고 1506년에는 조선의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들에 의해 왕이 교체되었던 중종 반정이 일어났는데 이 중종 반정 이후에는 반정의 공신들의 부당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시 도학의 학술 사상, 문화운동을 이끌었던 정암, 조광조, 충암, 김정 등과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1515년 8월에는 당시 순창 군수였던 충암 김정 선생이 작성하고 담양부사 눌제 박상 선생이 교정해서 연명으로 제출했던 신비 보기 상소가 제출되었는데 이 글은 당시 전국에 파란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상소의 작성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 강천산에 소재한 삼인대입니다. 이 상소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상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비가 중종 반정 직후에 폐비의 신세로 전락했는데 그 전말을 밝히면서 인륜에 기초한 부부간의 도리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원정이나 유순정 등과 같은 반정 공신들에 의해서 왕가의 정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당시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반정 공신들의 부당한 행태들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이 신비 보기를 청하는 상소는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사람다운 도리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상 선생은 직첩을 빼앗기고 전라도 남평에 유배되기에 이릅니다. 1515년 8월에 진행됐던 이 상소의 논란은 이듬해인 1516년 3월에 박상 선생과 김정 선생이 사면되고 직첩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일단락된 듯 했지만은 그 여파는 3년 뒤인 1519년 기묘사화에까지 연결됩니다.
눌제 선생과 충암 선생이 제기했던 신비보기 상소는 송대 이후에 형성되어 주자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던 신유학의 학술과 도덕 문화를 16세기 조선 사회에 실현하려 했던 새로운 선비 그룹들에게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조선 유학의 흐름을 도학이라고 이름하고, 이 도학을 실천하려 했던 사람들을 도학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눌제 박상 선생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던 도학파 선비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도학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눌제 선생은 우리 지역 호남 유학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사에서 도학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눌제 선생을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게 절이나 도학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태도, 그것은 바로 사람의 도리와 세상살이의 상식, 그것이 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눌제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광주 다음에 한 감성적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